자, 이거 무조건 거짓이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 생각을 했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 생각만 했을 거야. 다 되잖아요. 루트 2를 제곱하면 2인데, 루트 3을 제곱해도 2인데, 다 유리수가 되잖아요. 루트 3 플러스 2를 제곱해 보세요. 유리수가 됩니까? 그래서 거짓입니다. 됐죠? 볼게요. 이거는 전체 집합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야. 또는 집합으로 따지면 또는 무슨 집합이다? 합집합. P의 여집합, not P는 P의 여집합이다. 합집합, Q. 됐죠? 이걸 따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봐. 절대값이 1보다 크다. 일단 P의 진리집합을 써보자. 뭐야, 시작. 어, 어, 얼마? 2하고 얼마? 3. 그럼 P의 여집합은 뭐예요? 1이에요. 그치? Q라는 것은, 잘 들어. Q라는 것은, 잘 들어야 돼. Q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얘랑 Q를 합한대요. 됐죠? 자, 여기에는 원소가,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원소가. 얘가 뭐를 가질 때도 있고, 중근. 원소가 하나일 때가 있을 거야, Q가. 하나. 그러면 마이너스 1, 0, 2를 제외한 중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맑게 알아들었니? 아, 그랬구나. 자, 예를 들어 얘가 Q가 이렇게 됐어. 그래도 합집합은 얘랑 합집합은 몇 개가 돼? 4개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 하나를 가졌다라는 거다. 중근을 가졌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얘는 중근을 가져봐야 A가 뭐일 때밖에 없어요. 0일 때밖에 없어요. 그러면 A가 0이 돼서 X제곱 이꼴 0. X는 뭐? 0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0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중근을 가질 때는 안 돼. 이해가냐면 얘기지? 얘를 인수분해하면 x 이꼴 0이야. 얘야. 원소를 몇 개 가질 수밖에 없어 이제. 2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개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얘네들이 꼭 포함이 돼야 돼. 하나는 겹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 4개가 될 수 있는 거야. 2개를 가졌는데 예를 들어 얘가 2개를 가졌는데 2, 3 이렇게 가져버려봐. 안 되잖아요. 근데 얘의 그는 무조건 뭐는 하나를 가져요? 0은 가져요. 0은. 0 또는 A니까. 이해가냐면 얘기지? 0은 겹쳤으니까 A는 얘네들 이외의 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야? 불러. 이해간 거야? 해결? 오케이. 너무 중요한 거. 잘 들어요? 발예라는 것은 뭐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 하나 이거 쓸게요. P가 이렇게, X는 4의 약수이다. Q가 있어요. X는 2의 약수이다. 자, 이게 있어. P이면 Q이다는 참여 거짓이요? 거짓이지. 왜? 안 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었어. 뭐예요? 그걸 발예라고 하는 거야. 안 되는 얘가 뭐냐 이거야. 이걸 발예라고 하는 거야. 안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 이걸 발예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 P의 집합이 Q에 뭐가 돼야 될 때? 부분집합이 될 때. 이해하세요? 문제이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때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진리집합 안에 못 들어가는 게 발리인 거야. 따라서 그럼 그 집합이 어디냐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잘 들으면서. 발리를 찾을 때는 잘 들어. 발리를 찾을 때는 얘가 이렇게 되지 못하는 그 원소를 찾는 거라고요. 그러면 P하고 Q를 그려놨을 때, 잘 봐. P하고 Q를 그려놨을 때, 이거 가지고 따질게. 1, 2, 4. 그죠?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이 발리에는 어디에서 찾는 거냐면 잘 들어. 발리에는 차집합에서 찾는 거예요. 뭐에서 찾는 거라고?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의심하면 안 돼요. 따라서 얘가 얘의 그러면 낫 P가 P의 뭐야? P의 여집합이죠. 얘가 Q에 포함되질 못하는 게 뭐냐 이런 뜻이야. P의 여집합은 P가 아닌 이 바깥 부분이잖아. 그지? 그거에 Q에 못 들어가는 게 뭐냐 이런 뜻인 거야. 뭐야? 3호 후예요. 다시 얘기하면 얘에서 얘의 차집합을 갖다 구하는 거야. 여기서 찾는 거야. 여기서 찾는 거야. 여기서 찾는 거야. 관련은 차집합에서 찾는 거다. 뭐가 떠올라? 합의 여집합. P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찾았지, 그지? 얘는 뭐야 그러면? P 합집합 Q의 무슨 법칙? 드선생님 법칙. 이 바깥 부분에서 찾으라는 뜻이야. 357인 357. 더하면 9예요? 17. 3호. 어려워하지 맙시다. 잘 봐요. P가 낮추가 참이래요. P는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거든. 그 그림을 머리 쓰지 마. 그냥 그려. 어떻게 그립니까? 야, 그 그림이 잘 안 떠올라요. 아니에요. P, Q의 여집합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뭐 어렵게 자꾸 쓰려고 하지 마. 이렇게. 그대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됐어? 알았지? 요 바깥 부분이 Q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P라는 놈은 Q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당연히 맞죠. 얘가 참이니까. 됐냐? 그 다음. P하고 Q의 교집합은 있어요? 없이요? 없이 공집합. 그래서 맞는 거고. Q가 이 바깥 부분이야. 됐지? 예. P에서 Q를 빼면 겹치는 게 없잖아. 뭐가 돼야 돼, 그냥? P. 서로 손이. P하고 Q의 여집합하고 합치면 Q의 여집합이 되죠. 그렇지? P의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이거든. Q의 여집합은 요거거든. 합치면 전체 집합 맞죠. 그래서 맞는 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됐지? Q가 P에 들어간대요.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대. 그려볼게 내가. 수직선 무조건 그려요. 얘가 P야. Q가 P에 들어가야 된대 이렇게. 응? 얘잖아. 그럼 여기 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야. 그럼 들어가려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즉 A는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어떤 쪽에 있어야 돼? 크거나 같아도 돼요. 같아도 우리는 평관계를 가지니까 되는 거예요. P라는 얘 이제 P 아까 요 처음에 그려놓은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대. B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B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 요 두 개를 다 포함하지. 이렇게. 즉 B는 마이너스 3보다 어떤 쪽에 있어야 돼?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돼. 같아도 평관계를 가지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3.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마이너스 3. 두 개를 곱하면 해결? 그러네. 지나가네.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네요. 문제 딱 봐. 이거 푼 사람 있나, 혹시? 푼 사람. 느낌상 현서는 숙제 자체를 안 해왔는데. 느낌이 왜 그렇게 들지? 아니, 그 위에 것도 깨끗해서. 아, 그 노트 옆에 펴봐. 갖고 다니. 잘 들어. 얘의 not p. 얘의 부정은 뭐야? 시작. x제곱 마이너스 얼마? 8x 플러스 a가 0보다 요 2차 등식이야. 그럼 얘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이렇게 놓을까?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알파보다는 어떻게 되고? 크고. 베타보다는 어떻게 됐다? 작다. 됐죠? 그러면 얘가 Q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잘 봐요. Q가 들어가야 돼. 포함돼야 돼. 됐죠? 그러면서 Q의 개수가 32라는 것은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Q에는 얘를 포함하면서 됐어요?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야? 32개란 얘기야. 됐죠? 근데 얘 지금 원소가 몇 개예요? 10개. 그러면 결국은 얘의 원소가 여기서 몇 개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5개를, 그렇지. 5개를 차지해야 돼요. 그 5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쭉 있잖아. 10까지, 그지?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30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반드시 포함하면 이 원소를 제껴놓고 나머지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얘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돼? 무조건 5개가 돼. 이해가 지금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조건 얼마예요? 8이에요. 8. 됐지 뭔 얘기지? 그러면 더해서 8이 되는 거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시작 불러봐. 1, 7. 불러. 4, 4, 4. 됐죠? 이렇게 될 거야. 똑같은 거니까 이제 안 쓸 거야. 됐지? 얘를 보자. 이렇게 되면 1보다는 크고 7보다 작아. 잘 봐. 1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요. 그럼 여기에 2, 3, 4, 5, 6 됐죠? 됐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됐다. 됐죠? 이렇게 되면 얘의 원소가 5개가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집합의 개수 만족하네. 7. 7이. 왜? 2개 곱한 게 A의 값이야. 됐어? 얘는 얼마야? 12죠. 됐어? 그럼 여기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몇 개가 돼요? 3개가 돼요. 3개. 이해가냐? 12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얘는 7일 때는 됐지, 그지? 그러면 7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은 값이. 왜? 12보다 작으면 얘가 이렇게 벌어져요. 이거 왜 그런지 알아? 그러면 요걸 다 포함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 이것 때문에 그래. 잘 봐. 얘의 근해 공식을 쓰잖아.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 왜냐면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게 되잖아. 근해 공식 써봐. 시작.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얼마?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4, 4, 16 반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잘 봐요. 잘 봐. 이거는 뭐요? 4로부터 똑같은 값을 더하고 빼는 거거든. 됐지? 그러면 아까 A가 7일 때, 여기가 7일 때, 여기가 1하고, 7일 때 얼마를 가요? 7일 때. 얼마? 7일 때. 세 칸 가는 거거든. 이해가냐, 뭔 얘기인지? 얘가 6이면, 자, 얘가 점점 커져요.
커지면 이 값은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겠지. 요 값이 작아지니까 줄어들겠지. 그러면서 얘가 요 놈이 12가 되는 순간 아이고 2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6까지 가지 그지? 그러면 나머지 8, 9, 10, 11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다는 거야. 요 놈이. 그래서 2에서부터 6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설명 이해 갔나 모르겠다 이거. 됐냐? 다시 한번. 좀 어려우니까 잘 봐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얘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4로 시작해서 이렇게 4로부터 가는 거거든. 왜? 근해 공식 쓰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16 마이너스 a니까 됐지. 그러면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칸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작아진다고요. 됐냐? 그런데 우리가 얘가 7일 때 1보다는 크고 7보다 작아서 2, 3, 4, 5, 6 5개를 포함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2가 있거든. 2하고 6. 얘가 되는 순간 얼마였어? 얘가 되는 순간. 얘가 12였잖아요. 됐지? 그래서 그러면 7에서 뭐 8, 9, 10이면 얘가 이렇게 벌어져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놓이게 된다고. 요 값이. 됐지? 그러면 2, 3, 4, 5, 6을 반드시 포함하게 돼요. 12보다 커지잖아? 12보다 커지잖아? 그럼 얘가 더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더. 그래서 7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무조건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 A 값은. 7, 8, 9, 10, 11 이렇게 돼요. 다 더하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알았지? 범위가 크면 4를 기준해서 줄어드는구나. 터지 이렇게. 알았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됐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플러스 A니까 그지? 이제는 어떻게 돼? 커지면 늘어나고 그지? 작아지면 줄어들게 돼. 이제 플러스 A가 될 거니까 4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됐죠? 이때 되면 얘기는 달라지겠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는? 12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됐죠? 2차 부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있어야 돼?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그래프 3개 중에 하나를 갖다 그려보는 거야. 이걸 x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x축과 만나는 점이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야.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야. 이렇게. 이것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1번, 2번, 3번 어떤 그래프야? 지금 얘기했잖아. 2차 부등식을 푸는 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즉 제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는 거야. 그럼 얘는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두 실근을 갖는 거고 얘는 중근을 갖는 거고 얘는 실근을 갖지 않는 거야. 이 그래프 중에 하나를 그리는 거야.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어떤 x 값을 집어넣어도. 그러면 얘는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y축을 안 그린 것 뿐이야. 요 값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니까 안 돼, 이거는. 얘는 돼, 안 돼? 얘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도 돼, 안 돼? 얘는 뭐야? 해를, 실근을 2개 갖는다는 뜻이야. 얘는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얘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가 항상 참이 되려면 얘 아니면 얘가 돼야 되겠지, 그지? 얘에 대한 판별식이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판별식 쓸 수 있겠어? 88, 64, 마이너스 4AC, 12K가 0보 이거 푸는 거야. 이 부등식을 푸는 거야. 이 부등식. 됐지? 됐습니까? 됐어? 자, 봐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참되려면 요놈이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양의 실수니까 x가 참이 될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이놈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즉 A는 3보다 크거나 됐냐? 알았지? 잘못 썼다. 됐죠? 따라서 A는 뭐보다 3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어 이제? 그래서 결국은 A는 뭐야? 개수 1, 2, 3. 됐습니까? 자, 어떤 명제 P면 Q이다라는 게 하나 있어요. 잘 봐요. Q라는 게 있어요. 하나 써볼 거야 그냥. X가 2의 약수이면 X는 4의 약수이다. 이게 있어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가정.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결론. 결론. 가정과 결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P면 Q이다요. 이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당연히 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결론과 가정을 바꾸고 싶어요. Q이면 P다라는 명제를 만들고 싶어요. 불러보세요. 시작. X가 4의 약수이면 X는 뭐의 약수이다? 2약. 이걸 갖다 우리는 이 명제에 대한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역이라고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해볼 거야. 예를. 너희들 한번 이걸 한번 얘기해봐요. 나 P 이걸 얘기해봐. 시작. 나 P 불러봐요. 나 P 불러봐. 시작. X는 2의 약수가 아니다. 나 Q 시작. X는 4의 약수가 얼마? 아니다. 이렇게 되지. 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요. not Q이면 not P. 얘기해보자. 시작. 다 같이. X가 4의 약수가 아니면 X는 2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를 결론의 부정은 가정의 부정이다. 이걸 갖다 우리는 명제에 대한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P면 Q이다가 참이 됐다라는 것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기 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얘는 Q의 여집합을 여집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바뀌죠, 부분집합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제가 참이 되면 그 명제에 대한 대우가 반드시 참이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희들 문제 풀다 보면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무엇이 아니면 무엇이 아니다. 이럴 때는 헷갈려요. 그럴 때는 그 명제에 대한 뭐를 확인하냐는데 대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가 참이 되면 그 명제도 반드시 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뭐냐지? 물론 예전에는 여기서 하나를 더 배웠어요. 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는 뭐냐면 이 대우의 역을 이라고 불렀었어. 원래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 거야. 왜냐면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명제가 주어지면 그 명제에 대한 역이라는 게 있어요. 역이 뭐야? 가정과 결론 어떻게 되는 거야? 바꾸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대우다. 대우다. 대우는 뭐냐? not Q이면 not P다가 그 명제에 대한 대우인데 명제가 참이 되면 반드시 뭐가 참이다? 대우가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X가 2의 약수이면 X가 4의 약수이다. 얘가 참이면 해볼 것도 없는 거예요. X가 4의 약수가 아니면 X는 2의 약수가 아니다. 이게 반드시 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4의 약수가 아니면 생각해봐. 1, 2, 4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이해학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갔지 무슨 뜻인지. 됐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아니면 이제 생각하지 마요. 3단도법 좀 이따 얘기해 줄 거고요. 1번을 한번 해볼 거예요. 1번을.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해. 한번 말해 볼게요. 역은 먼저 너희들이 이 문제를 역과 대우로 나눌 때는 이면에 딱 체크를 해놓고요. 자, 역은 가정과 결론을 그대로 바꾸는 거야. 그대로 자리만 바꾸면 돼요. 알았죠? 이제 대우를 한번 해볼 거야. 대우는 결론의 부정이면 가정의 부정이다. 자, 결론을 부정해 볼까? 첫 번째 시작. x가 1이고 또는 2고로 바뀐다고 했잖아. x가 1이고 y가 얼마면 3이면 x 곱하기 y도 3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잘 들어. 이 명제가 있잖아. 이 명제를 따질 때 봐봐. x가 3이 아니면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3이 아니다. 야, 이게 과연 참인가 거짓인가 헷갈려. 그럴 때는 얘에 대한 대우. x가 1이고 y가 3이면 x 곱하기 y는 3이다. 맞아, 틀려? 맞아. 대우가 참이면 이 명제는 무조건 참인 거야. 해볼 것도 없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역은 달라요. 역은. 그럼 여기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3이 아니면 x 곱하기 y는 3이 아니다. 잘 봐. 역을 쓸 거야. 자, 내가 역을 썼어요. 역. 얘가 참인지 아닌지 굉장히 헷갈려.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에 대한 대우를 확인하는 거예요. 얘에 대한 대우. 얘에 대한 대우 불러봐. 시작. x 곱하기 y가 3이면 x가 1이고 됐어요? y가 3이다. 참여 거짓이요. 에이? 야, 곱해서 3이면 x가 1하고 꼭 3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2분의 3. 그래도 되잖아요. 따라서 거짓이야. 얘에 대한 대우가 거짓이니까 이 역은 거짓인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다 보면. 무엇이 아니다, 아닐 때라고 하면. 그럼 그거에 대한 뭐를 생각해라? 대우. 됐죠? 자, 그런다. 그래서 이 명제는 참, 대우는 참. 명제가 참인데 대우가 거짓. 이렇게 쓰면 멍청한 겁니다. 안 돼요. 명제하고 대우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 됐냐? 됐죠? 그 다음 2번. y분의 x가 1보다 크면 x는 y보다 큰 거다.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있어서 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자, 음수일 때 y가 마이너스 2고 x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1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얘가 더 큽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x하고 y가 모두 양수일 때는 참이야. 됐냐? 됐죠? 된 거요. 자, 한번 이거 대우 얘기해보자. 대우는 시작. x가 y보다 작거나 같으면 y분의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대우예요. 명제가 거짓이니까 이 대우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거짓이에요. 됐지? 역도 당연히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에요. 이해 갔어요? 역도 거짓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x제곱과 y제곱이 같으면 x와 y는 같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예를 들어 x가 2, y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제곱하면 같지만 같지는 않은 거잖아. 그죠? 어쨌건 대우 한번 얘기해보자. 시작. x, y가 같질 않으면 제곱도 같질 않다. 명제가 거짓이니까 해볼 것도 없다. 대우도 얼마? 거짓. 역은 참이에요. x와 y 같으면 x제곱도 y제곱과 같다. 역은 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고 돼 있어? 3단 논법은 이거야. 3단 논법은. 잘 봐요. A가 B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B가 C에 들어가요.
당연히 그러면 A는 뭐에 들어간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 됐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이렇게 돼요. P이면 Q가 참이야. Q이면 R이 참이야. 당연히 그러면 P가 Q한테 화살표를 보냈지. 얘를 따라가. 얘가 매개 역할을 하는 거야. Q가 R로 보내면 이거이면 얘가 참이 되는 거야. 이게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봐. 얘가 참이면 너희들은 꼭 이거부터 써놔야 돼요. 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 얘가 참이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뭐가 참이다? 대우를 다 쓰는 거야, 먼저. 대우를 다 쓰는 거야. 자, 쓸 거야. 시작. 얘 대우 얼마? Q이면 얼마? not P. 얘에 대한 대우야. 여기까지 됐어요? 된 거예요? 얘에 대한 대우 시작. not Q이면 얼마? R.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 잘 봐. 화살표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P이면 not Q, not Q이면 R.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P이면 R이 참이 되는 거야. 됐죠? 뭐 여기서 3단 문법에 의해서.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요 두 개가 참이 되면 하나, 둘, 셋 얘는 무조건 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에 대한 대우 not R이면 not P도 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참이 되면 요 네 개는 반드시 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두 명제가 참이다. 얘에 대한 뭐도 무조건 써놔라. 일단 쓰세요. 시작. not Q이면 뭐가 참이다? not P. 하나 썼어요. 그 다음 얘에 대한 대우 시작. Q이면 얼마? not R. 요까지 됐어요? 됐어요? 이제 화살표를 받은 놈이 보내는 거, 짝지울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여기. P, Q, not R. 됐죠? P이면 not R이 반드시 참이 돼야 돼요. 요까지 됐어요? 그럼 얘가 참이면 얘에 대한 뭐도 배워 불러보세요. 시작. R이면 얼마? 그래서 맞는 겁니다. 얘도 무조건 맞는 거예요. 다 이해가요? 자, 그 다음 디귿. 얘에 대한 뭐를 써놔라? 불러. 시작. R이면 not P. 그 다음 not R이면 얼마? not Q. 자, 여기서 이제 화살표를 여기 있네. R, not R, not R. 됐죠? 그럼 P이면 뭐가 참이다? not Q. 그럼 얘가 되면 얘에 대한 뭐도 참이다? Q이면 not P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뭔 얘기인지? 됐어요? 얘는 얘에 대한 역이잖아요.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있어요. 이 부분이 가정, 이 부분이 결론이에요. 잘 봐, 이제 여기서 설명 잘 들어요. 네모가 있어요, 여기. 아직 몰라, 8이라는 건. 그래서 얘가 참이 되고 싶어. 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이 결론 부분이라는 것은 2의 약수인 1과 1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따라서 이 명제가 참이 됐다라는 것은 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얘가 필요한 조건을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P이면 Q이다라는 놈이 참이면 얘는 P를 받아들이기 위한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얘를 받아들이는 놈을, 받는 놈을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필요한 거예요. 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얘가 8이야. 여기 네모 아직 몰라. 그럼 얘가 참이 됐다는 것은 8의 약수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어떤 명제, 우리가 참이다는 원래 이렇게 두 줄을 쓰면 내가 참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 근데 앞으로 이렇게 안 해요, 두 줄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내가 동그라미 치면 이제 참인 거야, 알았지? 이렇게 놓고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거짓이란 뜻이야, 됐지? 잘 봐요. 어떤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참이 됐다라는 것은 보내는 얘는, 화살표를 보내는 요쪽은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Q는 참이 되게 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이야. 따라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명제도 참이고 얘도 참이야. 그럼 얘는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죠. 다시금 P하고 Q하고 이게 서로 같은 거거든, 사실은. 이걸 갖다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너희들은 이제 간단한 거야. 어떤 명제가 나오면 과연 써놓고 얘가 참이면 참, 얘가 거짓이면 거짓 이렇게 써놓으면 P는 Q이기 위한 P를 물었어. P가 무슨 조건인지. P는 무슨 조건이라고. 그렇지, 끝. Q는 무슨 조건이라고요?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다. 받는 놈은. 그럼 이제 반대로 어떤 명제가 있는데 얘가 참이, 얘는 거짓이고 얘가 참이야. 얘가 참이야. P는 무슨 조건이라고요? 필요 조건. 받는 놈은 무조건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보내는 놈은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너무 간단하지? 이걸 복잡하게 막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럼 왜 얘가 어렵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과연 그러면 얘가 보세요. 그럼 너희들은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도대체. 참인지 거짓인지를 너희들이 가려내야 돼요. 이게 힘든 겁니다. 해볼게요. 자, 다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이렇게 해서 얘가 참인지를 보는 거야. 이렇게. X도 0이고 Y도 0이면 X 곱하기 Y는 0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 P2면 Q인데 얘가 맞아. 이제 얘도 봐야 돼. 그래서 얘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내기만 하는지 받을 수도 있는지를 보는 거야. X 곱하기 Y가 0이면 X도 0이고 Y도 0이다. 맞아요? 틀려요? 거짓이죠. 꼭 둘 다 0이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하나만 0이 돼도 되니까. 거짓이야. 따라서 P는 Q에 비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에요. 이해해 볼게요. X제곱과 Y제곱이 더 크대요. X제곱 더 크대요. 그러면 무조건 X하고 Y가 양수이면서 X가 더 큰 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음수 X가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2여봐요. 그래서 둘 다 양수는 아니잖아. 됐지? 그런데 얘 해보세요. 얘. 둘 다 양수래요. 제곱을 해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얘는 참이야. 그러면 P는 Q에 비한 현수야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3번. X제곱과 Y제곱이 합이 0이면 X도 0이고 Y도 0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X도 0이고 Y도 0이면 0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절대값의 합이 0이 돼야 돼. 그럼 둘 다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얘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진아 무슨 조건이에요? 무슨 조건? P는 Q야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충분 필요라고 하지 마세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요걸 이제 보내는 거 충분, 받는 거 필요, 그지?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참인지 것인지 가려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봐. 전체 집합 유에 대하여 잘 보세요.
이거 이제 문제 읽어볼게.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얘는. 그러면 not P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얘가 참이라는 뜻이거든. 됐어요? 뭔 얘기지? 다시 얘기하면 Q의 여집합이 어디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P 여집합.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 이렇게. 됐어요? 됐죠? 자, 봐봐. not Q이면 not P가 참이란 뜻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얘에 대한 뭐가 참이야? 배우. P이면 Q가 참인 거야. 이건 P가 Q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됐죠? 뭔 얘기지? 누가 됐어? 됐죠? 이 얘기는 그런 겁니다. 지금 얘가 필요 조건이다. 이 얘기는 P가요 Q의 부분집합인 거예요. 이 뜻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러면 P가 Q에 들어가는 이 집합인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얘예요. 그럼 이제 따지는 거야. P하고 Q를 합집합하면 뭐야? Q가 돼야죠. 틀렸죠. 이것도 틀렸죠. 당연히. P가 돼야지 교집합은. Q에서 P가 빼면 공집합이 아니라 뭐에서 뭐를 빼면 P에서 Q를 빼야 공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봐. P의 여집합과 Q를 합치면 전체 리을 맞는 거고요. 됐어요? 얘는 두모르가네 법칙에서 P 합집합 Q거든. 이거의 여집합이거든. 근데 얘는 뭐예요? Q죠. Q의 여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집합은 아니죠.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됐어요? 뭔 얘기인지? 됐어요? 자, 봐봐. 문제 볼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P가 Q를 받는다, 보낸다? 받는다. 받는다는 얘기는 Q라는 요놈이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됐어? 그래. 수직 언론 그래야지. 얘는 뭐야? 요 부등식은 시작.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a보다 요거거든. 됐냐? 됐죠?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a는 뭐보다? a 2보다 어때야 돼요?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a는 뭐보다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그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쉬운 얘기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a는 뭐보다 3보다 어떻게 돼? 부동호의 방향 바뀌면서 3보다. 이해가 쉬운 얘기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공통범위니까 a는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근데 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만 써놓으면 끝나더라. 됐죠? 된 거다? 그다. 자, 봐봐. 얘는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얘는 얘한테 화살표를 어떡한다? 보낸다. 자, P이면 Q가 참이란 얘기야. 참, P이면 Q가. 근데 있잖아. 아니다 나왔네. P면 Q가 참이 돼야 돼. 그럼 뭐를 이용하면 편하다고 했어, 내가. 대우 얘기해봐. 시작. 얘가 참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아니다 나오면 꼭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에 대한 대우 얘기해봐. 시작. x 플러스 2가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참이 돼야 돼. 얘가. 왜? 얘가 얘기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참이 돼야 된다고. 얘가 참이 되는데 아니다 하니까 힘드네. 그러면 얘가 참이 되려면 그거에 대한 뭐가 참이 돼야 된다? 대우. 그래서 제 대우를 얘기해 보라고요. x 플러스 2가 뭐이면 0이면. 즉 x가 뭐이면 마이너스 2이면 이런 뜻이야. 마이너스 2면 이 꼴 0이다. 얘가 참이 돼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0이 되게 하는 k값 찾으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냐? 됐어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0 되는 값 찾아보란 뜻이야.